돈 없으면 그냥 화장해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며느리가 던진 이 한마디에 72세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들은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장례비 300만 원도 아깝다며 고개를 젓는 자식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타고 다니는 차도 모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서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죠. 과연 그 통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날 밤 어디로 향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외면당한 할머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나선 후 벌어진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자식들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2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죠. 할머니는 왜 그날 밤 혼자 집을 나섰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중에야 알게 된 할머니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든 것은 3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박철수 씨의 받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죠. 남편은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중요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고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남편을 깨웠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평소 남편은 할머니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박철수 씨? 할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남편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새벽 2시경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웠다면,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자책감이 밀려왔죠. 47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혼자 아픈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첫째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돌아가셨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놀라며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 미경, 셋째 아들 준서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모두들 놀라며 급히 오겠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예상한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니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 정민은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둘째 사위 상철은 장례식자는 어디로 잡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뭔가 냉정한 분위기였죠. 장례식장에서의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위해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었어요. 아빠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모셔드리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첫째 아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3일장에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둘째 딸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편도 다들 빠듯한데 갑자기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셋째 아들 준서의 아내,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 수진이 가장 직설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연금도 없으셨고 보험도 별로 안 들어두셨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간소하게 하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하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을 화장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빠를 어떻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시면 어머니가 하세요. 우리는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둘째 사위 상철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해줬는데요. 첫째 아들 준호가 집 살 때 3천만 원, 둘째 딸 미경이 사업 시작할 때 2천만 원, 셋째 아들 준서가 결혼할 때 5천만 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의 장례비 300만 원조차 아깝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의 장례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자식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자식들을 믿고 있었어요. 아마 일시적으로 당황해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빠 장례는 내가 치룰게. 자식들은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식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 첫날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옆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고인이 편안히 가시도록 정성스럽게 모셔드려야지. 할머니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킬 각오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첫째 아들 준호는 저녁에 어머니, 저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딸 미경도 기슷했어요. 엄마,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중요한 시간에만 올게요. 셋째 아들 준서는 아예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며 며느리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결국 혼자서 빈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밤을 혼자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두 번째 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며느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복도 모서리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는데, 솔직히 시아버지 돌아가신 게 나쁘지 않지 않아? 이제 시어머니만 모시면 되잖아. 셋째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정미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까? 솔직히 부담스러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식들도 며느리들과 같은 생각일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지막 날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식들과 함께 의논하고 싶었죠. 이제 아빠도 가셨으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며느리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속 계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던 집인데 갑자기 부담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슨 말이니? 그 집은 내가 산 집인데.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며느리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사신 집이죠. 그런데 지금은 준서 명의잖아요. 어머니가 3년 전에 증여해 주셨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식들을 위해 집을 증여해 줬거든요. 세금도 아끼고 자식들 명의로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정미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둘째 사위 상철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 많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이라니 할머니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수진이 다른 며느리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시아버지 장례식도 저희가 다 해드린 거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장례비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자신의 장례 얘기를 하다니.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가라. 부담스럽다. 장례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47년 동안 남편과 함께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에게 해준 것들부터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등록금 4년 내내, 군대 갔을 때 용돈, 취업 준비할 때 생활비, 결혼할 때 예물값과 신혼집 전세금 3천만 원, 손자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비까지 대신 내줬죠. 그런데 그 준호가 지금은 어머니 모시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 미경이는 어떨까요? 미경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2천만 원을 선뜻 내줬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생겼을 때도 1,000만 원을 더 보태줬죠. 미경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해줬어요. 그런 미경이가 이제는 세대 차이 때문에 모시고 살기 어렵다고 하고 있었어요. 셋째 아들 준서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아껴준 막내 아들이었어요. 준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이나 주었죠. 신혼집도 할머니 돈으로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하는 말을 준서는 그저 듣기만 하더라고요. 한마디 반박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자식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말들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이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계획을 알게 된 할머니의 반응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준서가 형들과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형,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 나는 몇 군데 문의해봤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든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신 예금이 얼마나 될까? 요양원비는 어머니 돈으로 내셔야지 우리가 낼 수는 없잖아. 첫째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니.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들은 말이었어요. 둘째 딸 미경이 합류했습니다. 오빠들, 솔직히 어머니 연금이나 예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집도 다 증여받았고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비는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가장 충격적인 것은 셋째 며느리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빨리,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간소하게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 장례도 300만 원이나 들었는데.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제 부담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고 비밀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르는 계좌였어요. 사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을 위해 조금 남겨둔 게 있었거든요. 그 통장의 잔고는 5억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자식들은 할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할머니는 그 밤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쌌습니다. 4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통장과 도장,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할머니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준호, 미경, 준서에게 엄마는 이제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간다. 그동안 고마웠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짧은 편지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새벽 3시 할머니는 택시를 불러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옛 친구 경희 언니한테 가려고 했거든요.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경희 언니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었죠.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할머니는 경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야, 나 영순이야.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경희 언니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야? 당장 와.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경희 언니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경희 언니는 너 정말 잘했다. 그런 자식들한테 무슨 미련을 둬. 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겐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경희 언니와 상의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실버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5억 원과 경희 언니의 집을 합쳐서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72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자식들은 아직 할머니가 사라진 것도 몰랐어요. 과연 그들이 할머니 편지를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셋째 아들 준서가 할머니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한 준서가 거실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며느리 수진과 함께 급히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72세 할머니가 혼자서 어디를 간 건지. 첫째 아들 준호가 우리가 너무했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차가웠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들은 여전히 그냥 놔두면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아들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준서는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구나 라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둘째 딸 미경이 아빠, 장례 때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비용을 내신 거 생각해봐. 어머니한테 돈이 있으실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자식들은 할머니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서랍에서 30년 전부터 쓴 가계부가 나온 거예요. 김밥 50개 판매 5만 원, 떡볶이 판매 3만 원, 용돈 준호에게 50만 원, 미경 사업자금 200만 원. 할머니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며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 총 1억 2천만 원 모두 증여 완료. 나머지 5억 원은 내 노후를 위해 보관.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5억 원이나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돈도 할머니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김밥을 팔아서 모은 피와 땀의 결정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때 자식들이 어떤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부산에서 할머니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언니와 함께 은빛 추억 카페를 열었어요. 할머니의 5억 원으로 경희 언니 집 1층을 개조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카페를 만든 거예요. 오전에는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를 파는 곳이었죠.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여기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라며 입소문이 났거든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갈고 닦은 김밥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라고 경희 언니에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들 준서였어요. 준서는 3개월 동안 할머니를 찾아다녔거든요. 사살 탐정까지 고용해서 겨우 할머니를 찾아낸 거예요. 준서가 카페에 들어오자 할머니는 왜 왔니? 라고 차갑게 물어봤어요. 준서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서는 3개월 동안 할머니 없이 지내면서 얼마나 할머니가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김밥을 파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신 걸 가계부를 보고 알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할머니도 눈물이 났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카페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설거지도 하고 손님들 주문도 받고 청소도 했죠. 형들과 누나도 하나씩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너희들이 정말 변했구나 라며 자식들을 용서해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서 말이죠. 자식들도 그런 할머니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입니다. 가족이 있을 때 잘해드리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